내려놓음의 힘, 60세 이후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지혜 때로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60세 이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의견 충돌로 분위기가 험악해졌지만 당신은 그저 미소 짓고 고개만 끄덕이며 침묵을 지켜 긴장감을 쉽게 해소합니다. 혹은 끈질긴 판매원의 수법을 피하기 위해 관심 없고 잘 모르는 척 행동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순간들은 포기가 아니라 평온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만나보세요. 김민준 씨는 65세의 은퇴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모든 대화에 끼어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강력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적을수록 많다는 것을요. 시행착오를 통해 김민준 씨는 특정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참여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에 대한 통제력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동대문 근처 이웃 모임에서 김민준 씨는 투자 계획을 강요하는 끈질긴 판매원에게 붙잡혔습니다. 논쟁하거나 그들을 앞지르려고 하는 대신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금융 문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스트레스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만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언제 물러서고 놓아주고 자신의 안녕을 보호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수 있는 5가지 상황을 탐구할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를 위한 이러한 실용적인 전략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삶을 변화시키는 조언을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김민준 씨는 활기찬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웃음부터 진지한 주제까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모임 중 하나였습니다. 갑자기 두 친척 사이에 격렬한 정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긴장감이 짙어지고 분위기가 불편하게 바뀌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박식하고 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싸움에 뛰어드는 대신 김민준 씨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중립적인 미소를 지었고 다른 사람들이 논쟁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의 침묵은 폭풍 속의 고요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논쟁은 더 이상 격화되지 않고 수그러들었고 가족들은 아무런 긴장 없이 디저트로 넘어갔습니다. 김민준 씨는 나중에 자신의 지혜를 공유했습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할 가치는 없다고요. 비록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때로는 침묵이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의 접근 방식이 왜 그렇게 잘 통하는지 설명합니다. 특히 정치나 종교와 같은 주제에 대한 감정적인 논쟁은 종종 명확한 승자가 없습니다. 뛰어드는 것은 갈등을 확대시키고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습니다. 물러섬으로써 당신은 불에 기름을 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감정을 표출하도록 허용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와 같은 간단한 고개 끄덕임이나 중립적인 문구는 당신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평화와 관계를 옳다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싸우려 드는 목소리보다 차분한 존재로서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논쟁에서 빠져나와 기분이 나아졌던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친구나 가족과의 불필요한 불화를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침묵이 말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지혜가 다른 사람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모든 싸움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싸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그저 모르는 척하고 폭풍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김민준 씨는 아침 커피를 즐기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평온함을 방해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말쑥한 차림의 능병아 판매원으로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에 대한 브로슈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1년 안에 저축액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제안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큰 수익에 대한 약속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경고로 가득 찾아 정중하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과 맞서거나 제안의 허점을 찾으려고 하는 대신 김민준 씨는 모르는 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금융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들리네요. 좀 생각해보고 아이들과 이야기해 볼게요. 빠른 판매가 어렵다고 느낀 판매원은 몇 가지 다른 수법을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다음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나중에 김민준 씨는 그 상황을 되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잘 모르고 정보가 부족한 척함으로써 그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논쟁하거나 다투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면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기 및 끈질긴 판매 수법은 종종 긴급성과 압력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더 궁지에 몰린다고 느낄수록 후회할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나 지식 부족을 가장하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러서서 조사하고 당신의 조건에 따라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과 이야기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압력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이 쉬운 대상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합법적인 기회는 절대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신에게 신속하게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침착함을 유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여 사기나 고압적인 판매 상황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댓글에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나쁜 거래를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을 사용하여 실제로 더 현명하게 보이고 존경을 얻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다음 섹션에서 탐구할 내용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김민준 씨에게는 친한 이웃인 이서준 씨가 있었습니다. 이서준 씨는 항상 집 수리에 대해 질문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김민준 씨가 은퇴한 엔지니어라는 것을 알기에 이서준 씨는 배관부터 전기 배선까지 모든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김민준 씨는 기꺼이 도왔고 해결책을 설명하고 기술을 시연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서준 씨는 그 대가로 도움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 김민준 씨가 들인 노력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서준 씨가 다시 찾아와 이번에는 조명기구 재배선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평소처럼 설명에 뛰어드는 대신 김민준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그것에 대해 잘 모를 겁니다. 은퇴한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서준 씨에게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서준 씨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결국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김민준 씨가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보람있지만 자신의 시간, 에너지, 마음의 평화를 희생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전문 지식이나 시간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권한을 빚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가 되며 그것을 보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관대함을 자주 이용하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물러서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도움을 줄 적임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것에 대해 작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도움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에너지를 자신과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안녕을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상황에서는 이 접근 방식이 불필요한 갈등을 우아하게 피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김민준 씨 가족은 본격적인 계획 모드였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이 되는 대신 논의는 빠르게 불일치로 바뀌었습니다. 한 형제는 자신의 집에서 주최하고 싶어 했고 다른 형제는 식당을 고집했으며 세 번째 형제는 시간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민준 씨에게 쏠려 어느 편을 선택할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씨는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대로 저에게는 좋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만 알려주세요. 그의 반응은 너무나 중립적이고 차분해서 긴장감이 그에게서 멀어졌고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김민준 씨를 갈등에 끌어들이지 않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역학은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천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명절 계획, 상속 또는 의견 차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감정이 고조될 때 그렇습니다. 뛰어들어 중재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종종 갈등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중립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모르는 척함으로써 당신은 감정적인 부담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해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는 저는 모두에게 편리한 대로 좋습니다.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세요. 명시적으로 요청받지 않는 한 편을 들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피하세요. 평화를 유지하고 자신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 불일치에 당신의 의견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이 차이점을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가족 갈등을 헤쳐나가는 당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립을 유지하나요? 아니면 평화 조성자로 뛰어드나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당신의 조언이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불필요한 책임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김민준 씨는 옛 친구들과 새로운 지인들이 섞인 사교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 최신 스마트폰 앱에 대해 언급하며 65세인 김민준 씨가 현대 기술과 거리가 멀다고 가정했습니다. 아, 이런 건 잘 모르실 겁니다. 라고 그 사람이 껄껄 웃으며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정정하는 대신 김민준 씨는 미소 지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몇 가지 질문을 하여 그들의 가정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앱 문제 해결로 주제가 바뀌었을 때 김민준 씨는 무심하게도 모두를 경탄하게 만드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잘 숙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과소평가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김민준 씨는 놀라움의 요소를 가졌습니다. 그는 불필요하게 자신을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고 기회가 왔을 때 그의 지식과 겸손함에 대해 진정한 감탄을 얻었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할 때 그것은 단점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조용히 관찰함으로써 당신은 상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며 언제 당신의 강점을 드러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자신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략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무엇인가를 모른다고 가정할 때 호기심을 갖고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흥미롭네요.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대화를 계속 이어가세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마세요.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공유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세요. 예상치 못했을 때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당신을 얕잡아 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보존하고 싸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지면 그들의 과소평가를 이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교 모임에서든 가족 역학에서든 심지어 직업 환경에서든 말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과소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그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까?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숨겨진 강점을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황금기를 더욱 힘있게 만들기 위한 빠른 요약과 마지막 조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요약하자면 모르는 척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러서서 평화를 보호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절약할 올바른 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멈출 때 감정과 삶에 대한 새로운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진정으로 필요할 때만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합니다. 따라서 다음번에 격렬한 논쟁, 끈질긴 판매원 또는 가족 갈등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침묵의 힘을 고려해 보세요. 당신의 안녕에 도움이 될 때 모르는 척하고 그것이 당신의 상호작용과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켜보세요.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오늘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더 많은 삶의 조언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60세 이후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조언을 찾고 있다면 저희 다음 비디오를 꼭 확인하세요.